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를 정부 효율성 부서 책임자로 임명. 그는 이를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그리고 마약 조직이 3톤의 금을 훔친 사기극이 너무나 완벽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와 전 공화당 대선 후보 비백 라마스와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 효율성 프로젝트를 발표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효율성 부서라는 이름으로 트럼프는 이를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계획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앨런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를 정부 효율성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 부서의 목표는 정부의 관료주의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연방기관을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부서의 약자인 DOG가 머스크가 좋아하는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을 연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부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공식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컨설팅 회사처럼 행동하며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했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과학자와 정부가 힘을 합쳐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했던 역사적인 프로젝트로 트럼프는 이번 효율성 부서가 그와 비슷한 수준의 혁신적인 변화를 정부에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명한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비정부 기구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예산에서 약 2조 달러를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백 라마스와미는 기업가 출신으로 정부의 효율성 향상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낭비 사기, 남용 사례를 국민으로부터 크라우드 소싱할 계획입니다. 라마스와미는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며 더 나은 효율성을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DOG 프로젝트는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는 2026년 7월 4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가 더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운영을 실현하여 독립 250주년에 어울리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머스크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지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테슬라 주가가 부진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자자들은 그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OG 프로젝트가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DOG 프로젝트 외에도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삭감과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라마스와미 역시 정부 효율성을 위한 적극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DOG 프로젝트는 앨런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의 참여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제안하는 정부 효율성 개혁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은 콜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다룬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불법금 채굴과 마약 밀매 조직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브리티카 지역에 있는 광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마약 조직이 금을 훔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콜롬비아 정부와 중국의 대형 광산 기업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콜롬비아의 브리티카 금광은 국가에서 가장 풍부한 금광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광산을 소유한 곳은 중국 국영 기업인 지진 마이닝 그룹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마약 밀매 조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광산이 마치 전쟁터가 된 상황입니다. 불법 채굴을 주도하는 걸프 클랜은 콜롬비아의 주요 마약 밀매 조직 중 하나로 그들은 금을 약탈하며 많은 무장 민병대를 동원해 자신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진 마이닝 그룹은 막대한 금을 잃고 있으며 콜롬비아 정부는 불법 광부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채굴은 매년 엄청난 금을 지하에서 캐네어 조직이 가져가고 있으며 광산 소유주는 작년에만 약 2억 달러 상당의 금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하에서는 공기조차도 뜨겁고 독성이 있는 상황에서 불법 광부 약 2,000명이 비밀 터널을 통해 금을 캐고 있습니다. 광산 소유주인 지진 마이닝 그룹의 보안 관계자는 이 싸움이 이미 치고 있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법 채굴은 끝이 없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불법 채굴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걸프 클랜과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불법 광부들은 광산 내부에 침대와 주방, 심지어 보안을 갖춘 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에 맞서기 위해 정부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편 콜롬비아 국방부 차관은 지하에서 벌어지는 작전을 통해
불법 광부들을 몰아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라고 밝히며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평화를 위해 중국 기업이 일부 광산 지분을 불법 광부들에게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걸프 클랜은 광산을 지배하며 금뿐만 아니라 마약 밀매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 광부들에게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성, 노동자와 마리화나 등의 물자까지 공급하며 광산에서의 생활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광부들은 자신들의 위험한 작업을 이어가며 매달 5,000달러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이는 일부 기업 임원들과 맞먹는 수입입니다. 중국의 지진 마이닝 그룹은 콜롬비아 정부가 자신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불법 채굴자들이 광산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폭력적인 침입이 일상화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지 정부와의 협력은 쉽지 않으며 회사는 정부의 금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불법 광부들은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들은 대기업처럼 현대적인 장비나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했지만 금을 캐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피 속에 스며들어 열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불법 광부들의 목소리는 그들의 어려운 현실과 강한 생존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기사는 콜롬비아와 중국 기업 그리고 마약 밀매 조직 간의 복잡한 관계와 그로 인해 생긴 갈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광산 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불법 채굴 문제를 넘어 국제적 자원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까지 연결된 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